나는 서울 근교 작은 마을 파주에 사는 김지은이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내 집은 오래된 아파트지만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베란다가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오늘도 퇴근길, 한참을 걸어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낯선 노인을 보았다. 그는 낡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순간 내 가슴 한켠이 뜨끔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집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다.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아가씨. 그냥 좀 피곤하고 배가 고플 뿐이야. 나는 주저하지 않고 제안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실래요? 따뜻한 밥도 해드릴게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젊은 아가씨.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네. 그의 이름은 박동철이었다. 몇 년 전 직장을 잃고 가족과도 헤어져 길거리에서 지내왔다고 했다. 그런 그를 내 좁은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준비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젓가락을 잡을 때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정말 고마워요. 그가 작게 속삭였다. 식사가 끝난 후 박동철 씨는 나를 향해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전직 목공이었네. 내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사랑했지. 가족과 행복했지만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 일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지. 거리는 내 유일한 안식처가 됐네.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며칠 후 나는 자주 박동철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우리는 그의 과거와 내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공구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물었다. 이건 뭐예요?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내 공구 상자야. 다 잃어버렸어도 이건 남았지? 나의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거야.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존경심이 들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뒷마당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다. 왜 이러세요? 제가 할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 아직 내 손이 쓸모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의 손길은 섬세했고 나는 그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움켜쥐고 있다는 걸 느꼈다. 또 다른 날, 그는 거실에서 작은 나무새 조각을 조심스럽게 깎고 있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오랜만에 만든 거라 서툴지만 아직 내 재능은 살아있어. 그는 자랑스레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희망이 차올랐다. 주말에는 함께 파주 전통시장을 돌며 새 공구를 샀다.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다. 나는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돕고 싶었다. 그는 동네 곳곳에서 작은 목공 일을 맡아 의자를 고치고 선반을 만들었다. 이웃들도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가끔 일거리를 주었다. 그는 다시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 사이도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저녁,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작은 목공소를 열고 싶네. 큰 꿈일지도 모르지만 내 손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 꿈이에요. 내가 도울게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대화가 점점 느려지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갑자기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지은 씨,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고마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나도 당신이 특별해요. 동철 씨, 우리 천천히 함께 걸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르르 지나갔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연한 하늘색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살짝 굽이 있는 베이지색 구두를 신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팔찌를 찼다.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꾸민 모습을 보자 갑자기 어색하면서도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이런 모습, 오랜만이야. 혼잣말을 하며 살짝 웃었다. 그날은 박동철 씨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목공예 워크숍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평소에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편이지만 동철 씨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지은 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같이 하면 더 재밌잖아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다양한 목공 도구와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강사님은 젊은 여자분으로 깔끔한 검정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걸이는 커다란 나무 조각 모양으로 마치 목공예의 열정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동철 씨를 옆에 앉히고 그가 익숙한 손길로 나무 조각을 만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동철 씨는 조심스레 톱을 들고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정확했다. 역시 숙련된 장인이네요. 내가 농담 삼아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숙련된 장인이라니 너무 과찬이야. 그냥 손이 기억하는 거지. 그의 웃음소리는 따뜻했고 나는 그 순간 그의 곁에 있는 게 참 좋았다.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나는 민트티를 주문했고 동철 씨는 따뜻한 보리차를 받았다. 찻집은 나무 테이블과 푹신한 벨벳 의자들이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동철 씨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오랜만이에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삶의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근데 동철 씨,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좀 더 특별한 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언젠가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쓸 수 있는 작은 나무 의자들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의자 말이야. 그의 꿈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다. 그리고 문득 그의 다친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내 머릿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 앞에서 본 그 그림자가 과연 누구였을까? 혹시 동철 씨의 과거와 관련된 누군가일까? 아니면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는 신호일까?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내 마음을 조용히 조여왔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상쾌한 봄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내 긴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처럼 느껴졌다. 연한 핑크빛 블라우스에 미디 길이의 하얀 치마를 입고 발에는 간결한 흰색 스니커즈를 신었다. 목에는 작고 귀여운 금속 하트 모양 목걸이를 걸었고 손에는 은빛 반지 하나를 끼웠다. 거울 앞에서 살며시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계속 동철 씨와 그의 목공소 생각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꺼내 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작업실에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네, 기대할게요. 저녁에 그의 작업실에 도착하니 작은 창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냄새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나를 반겼다. 동철 씨는 짙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가벼운 카키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팔뚝에는 나무 부스러기가 조금 묻어 있었고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도 보였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어서 와요, 지은 씨.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미소에 살짝 얼굴이 달아오르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동철 씨, 새로운 아이디어라니 정말 기대돼요. 그가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것은 아름답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표면에는 복잡하고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부드럽고 반짝였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을 담았죠. 그의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멋져요? 동철 씨 손길이 닿으면 뭐든 예술품 같아요. 나는 농담을 던지며 말했다. 근데 혹시 이 상자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나요? 보물이라든지. 동철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하, 보물이라면 지은 씨가 제일 큰 보물이죠. 우리 둘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작업실 한켠에는 동철 씨가 직접 만든 작은 의자와 선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에 앉아보니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 의자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몇 주 전에 만든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만들려고 해요. 그때 문득 작업실 창문 밖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동철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작업에 집중했다. 무슨 일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바람이겠죠?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그 그림자의 정체가 계속 맴돌았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오늘 밤 나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동철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며칠 후 나는 동철 씨와 함께 파주의 한적한 카페 달빛 정원에 앉아 있었다. 내 옷차림은 은은한 라벤더빛 원피스에 흰색 스트랩 샌들로 가볍게 꾸몄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내추럴한 매력을 살렸다. 손목에는 작은 꽃 모양의 브레이슬릿이 반짝였고 목에는 얇은 실버 체인에 달린 작은 나비 펜던트가 흔들렸다. 카페 내부는 나무와 식물로 꾸며져 있어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동철 씨는 깔끔한 흰 셔츠와 진한 청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나무 부스러기로 조금 더러웠다. 그는 내 앞에 놓인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지은 씨, 요즘 내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내 탓인가요? 뭔가 무거운 고민이라도 있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내 과거를 완전히 잊지 못해요. 그 그림자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나고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고 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사이가 더 깊어졌음을 느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하자 나는 순간 긴장했다. 동철 씨도 그를 알아본 듯 얼굴이 굳어졌다. 남자는 조용히 우리 자리로 다가와 말했다. 박동철 씨, 오랜만입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동철 씨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정우 씨,
여기서 만나다니. 왜 왔나요? 정우라는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동철 씨와 정우 씨 사이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태로워질 것을 느꼈다. 카페 밖으로 나서며 나는 동철 씨에게 속삭였다. 이제 숨길 수 없겠네요. 당신의 과거가 우리 앞에 드러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지은 씨,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창밖 어둠 속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동철 씨와 함께 이겨내리라.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우 씨의 정체와 그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그날 밤, 나는 창문 옆 작은 탁자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감싸고 내 몸에 감긴 부드러운 실크 로브가 살결에 닿는 감촉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목선에는 은빛 목걸이가 반짝였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날 카페에서 만난 정우 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문득 동철 씨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편안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을 쥐고 있었다. 지은 씨, 오늘 일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정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왜 갑자기 나타난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우 씨는 과거 내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은 후 우리 사이가 멀어졌죠. 그가 다시 나타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의 손길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때 동철 씨가 갑자기 내 허리를 살짝 감싸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볍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동철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정우 씨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정말 동철 씨의 과거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작은 꽃집 하늘정원에 들러 조그마한 꽃다발을 샀다. 분홍빛 장미와 하얀 카네이션이 어우러진 그 꽃다발을 들고 동철 씨의 작업실로 향했다. 작업실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 그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이 꽃 너무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그는 꽃을 받아들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냥 생각나서요. 동철 씨에게 힘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작업대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의 손길이 나무를 다듬을 때마다 나는 그가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작업실 창문 밖, 멀리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동철 씨가 내게 속삭였다. 지은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해야 해요. 정우 씨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다. 네, 동철 씨, 어떤 일이든 함께 맞서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 속에서도 동철 씨와 손을 맞잡고 걸어가리라.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다.
오늘은 차분한 회색 니트에 검정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었고 간결한 실버 귀걸이와 얇은 팔찌로 포인트를 줬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맑은 눈빛으로 멀리 파주 시내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정우 씨의 존재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나는 동철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날 오후, 동철 씨가 작업실에서 새로 만든 목재 조각들을 보여주러 왔다. 그는 짙은 청색 셔츠에 카키색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나무 향이 은은한 작은 새 모양의 조각품을 들고 있었다. 지은 씨, 이건 내가 요즘 만든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을의 새들을 모티브로 했죠.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과 애정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조각품을 받아들며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동철 씨 손길이 닿으면 나무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궁금증이 가득했다. 그런데 정우 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건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동철 씨는 잠시 말을 아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우 씨와 나는 한때 절친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업이 실패한 뒤 우리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겼죠. 그가 다시 나타난 건 아마도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그의 진심을 믿지 못해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그때 동철 씨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파주의 작은 산책로를 걸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봄바람은 살랑거리며 우리의 얼굴을 스쳤다. 나는 연한 베이지색 코트에 부드러운 캐시미어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고 동철 씨는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걷던 중 동철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네, 동철 씨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불길한 기운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운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에 연청 데님 스커트를 매치하고 발에는 깔끔한 흰색 로퍼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고 가느다란 금색 귀걸이가 살짝 빛났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작업실로 향하는 길, 동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오늘 오후에 정우 씨가 다시 찾아올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알겠어요. 함께 있을게요. 오후가 되자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정우 씨가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한층 더 날카로웠고 어딘가 모르게 냉기가 흘렀다. 박동철 씨, 그리고 김지은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동철 씨는 굳은 얼굴로 말했다. 정우 씨, 이번에는 무슨 일로 왔나요? 정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게 있어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갚으려 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숨을 죽였다. 조건이라니요? 동철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나와 다시 손을 잡아 내 사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평화는 끝날 겁니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동철 씨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동철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지은 씨,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 씨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한 조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러웠다. 나는 부드러운 카페라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 그때 작업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숨죽여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동철 씨에게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과 마주하게 될 것을 예감했다. 그날 밤, 나는 야은 검은색 실크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럽게 흐르는 원단이 내 피부에 달라붙어 은근한 윤기를 자아냈다. 발에는 심플한 블랙 하이힐을 신고 목에는 작지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펜던트를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풀어내렸고 붉은 립스틱이 내 입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동철 씨와 중요한 날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온 작은 목공소의 개업식을 열 예정이었다. 작업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손수 만든 가구와 작품들을 선보일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동철 씨는 깔끔한 흰 셔츠에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로 반짝이는 눈빛이 나를 바라보았다. 지은 씨,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동철 씨, 우리 함께 이뤄낸 결과예요. 개업식장에는 파주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동철 씨가 만든 나무 가구와 조각품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나는 살짝 긴장했지만 동철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주어 용기를 얻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정우 씨가 들어섰다. 검은 코트에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박동철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나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철 씨가 내게 속삭였다. 지은 씨, 걱정하지 마요. 이 모든 건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네, 동철 씨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렀다. 동철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겐 가장 소중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다. 저도요. 동철 씨,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었다. 정우 씨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나와 동철 씨 사이에 피어나는 감정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 모든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어느 흐린 오후, 나는 연한 회색 니트에 검은 스키니진을 입고 발에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채 동철 씨 작업실로 향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심플한 실버 귀걸이가 귓가를 살짝 장식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작업실 문을 열자 동철 씨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어두운 청색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새롭게 디자인한 나무 액자들이 들려 있었다. 지은 씨,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러나 내가 들고 온 소식은 달랐다. 최근 동네에서 정우 씨가 또다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가 과거의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철 씨를 위협하려 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철 씨, 정우 씨가 우리 주변에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은 씨,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살짝 고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업실 한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에 네이비 플리츠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동철 씨는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자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지은 씨,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고 약속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동철 씨,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 작업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누군가가 급하게 들어왔다. 박동철 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마을 주민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다. 우리의 평화는 이제 완전히 깨졌다. 앞으로 닥칠 시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어두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정우 씨가 있었다. 나는 동철 씨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풀고 우리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함께였다. 그날 밤, 나는 은은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짙은 밤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세련된 검정색 펌프스를 신었고, 목에는 작은 금 목걸이가 반짝였다.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은은한 메이크업이 내 얼굴에 생기를 더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창밖에는 파주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동철 씨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깊은 감정으로 빛났다. 지은 씨, 이제 모든 게 드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우 씨가 숨기고 있던 진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운명,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정우 씨가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동철, 김지은, 이제 끝낼 시간이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동철 씨에게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다르겠죠. 그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지은 씨,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정우 씨가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동철 씨와 정우 씨, 그리고 어떤 미지의 인물이 함께 있었다. 서류들은 한때 동철 씨의 가족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거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비밀은 동철 씨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것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동철 씨와 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느끼는 깊은 신뢰와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라면 나는 속삭였다. 동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렇다. 지은 씨,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미스터리와 도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